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여론조사 언박싱을 봐주시는 아주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정치부 기자 이성입니다. 그리고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 오고 네. 또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고 네. 또 어제부터 지방선거가 시작했고 역시나 아주 공식 선거 운동이. 정치권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전체 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지금 새 정부가 임기가 막 시작이 됐고 이른바 뭐 허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여당 프리미엄 또는 새 정부가 시작한 컨벤션 효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환경이에요.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성비위 문제도 생겼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인사 논란이 없는 건 아니죠. 참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지금 윤재선 비서관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 더 큰 변수야.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이든. 바로 바위를 던 대통령 바이든입니다. 이게 바위를 락앤롤. 한중 관계에 바위를 던졌죠. 그러니까 락앤롤이야. 이게 예. 바이든이 오니까 세기를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선거인데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 쪽으로 좀 주목이 되고 관심이 있고 좀 영향력이 뿜뿜해야 되는데 이 판국에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제 들어갔으니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지. 인준 표결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방안을 내서 내일은 한미정상. 그럼 내일 하루 종일 뉴스가 뭐겠어요?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모레는, 모레 하루 종일 뉴스가 뭐겠어요? 일요일. 바이든이죠. 아니, 이게 지금 공식 선거운동 지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든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미정상회담하는 바이든 대통령 쪽에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2018년에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기억날 거예요. 그때 그렇죠. 바로 지방선거 직전인 6월 12일 날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모든 시선이 그렇게 다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이든 락앤롤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이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해 놓은 표를 보면서 이제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볼 표는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대선 출구조사 수행기관 3곳에 의뢰해가지고 14, 15일 이틀간 그렇죠. 진행한 결과입니다. 좀 며칠 됐지만 이게 지금 현재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대체적인 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좀 핵심만 좀 봤는데요. 그렇죠. 관심 높은 이제 서울 같은 표를 좀 띄워주시죠. 예.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9.5%,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1%. 이게 거의 20% 차이예요. 격차가 지난주보다 좀 좁긴 했는데 이게 너무 아직 격차 크더라고요. 안 좁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왜 안 좁혀지느냐? 그러니까 뭔가 판이 뒤집히는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선거 국면이 되고 있으니까 서울은 더 심하잖아요. 서울은 윤심이 있지, 오심이 있지, 오세훈 후보. 현역 프리미엄이죠. 여기에 네. 또 부심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죠? 부동산. 아. 근데 여기에 또 예. 뭐가 생긴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 여기에 또 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뭐가 생겨요? 바심까지 생긴 거예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송영길 후보가 죽었다 깨나도 이게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20%를 좁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거운동 시작됐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사전투표율도 이제 앞두고 있고 좀 격차는 조금은 좁혀지겠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판이 변하려면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죠. 판이 변하려면 경천동지할 지구가 흔들릴 바닥에 와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런 이슈가 민주당 쪽으로는 너무 없어요.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 그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약간 좀 자, 그런 그런데 되긴 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아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추모 분위기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지대 유권자가 중요한데 그럼 중간지대 유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니까 글로 갈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꾸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일이 지나면 24일 되면 역전된다 그러는데
그럼 변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거는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힘드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역전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기대 그럴- 희망 심리인데 그 희망을 현실로 인식하면 안 그럴 되죠. 만한 예. 변화가 생기려면 거의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돼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 권양숙 여사가 취임식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불꽃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건 그걸로 희망사항인 것 그걸로 같고. 유권자들이 예. 지금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대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만 투표를 하는 거니까 저는 뭔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더라도 선거 이후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쇄신을 하고 더 혁신을 하고 완전 바뀌겠다. 예. 모든 걸 다 바꾸겠다. 그런 혁신이 나와야지. 본인들이 여당이 아니라는 걸 노무현- 자각을 해야죠.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게 나와야지. 지금 송영길 후보도 막연히 뭐 유엔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 유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경유값 올라가죠. 밀가루값 올라가죠. 식용유값 올라가죠. 밥값 안 올라가는 게 우리 월급 빼고 다 올라가요. 그런데-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확실한 국민들이 아니,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슈를 딱 꺼내서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없더라고요. 선거판 보면은.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네. 게 필요하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내놔면 좋겠어요. 지금 통신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들에게 다수당이니까 통신비, 와이파이 전 국민 무료. 그거 옛날 대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걸 해야 못하고 된다니까. 있죠. 예.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통신비가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은 너무나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네. 이른바 5G 요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와이파이만 되면 솔직히 전화도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화해도 되거든. 그러면 이게 통신사에 가입 안 해도 돼요. 와이파이만 무료로 어디든지 빵빵 터지면 그걸 꺼내들면 그걸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왜 안 하느냐? 통신사 로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에서는 전 국민 와이파이 무료로 하자 이런 공약 내걸면서 정말 세계적인 승리를 거둔해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꾸만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민생이지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전 국민 와이파이 요금 무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가입 안 할 것 같아. 통신사. 왜? 기기만 있으면 와이파이 공짜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무선으로 전화하면 돼. 전화해도 우리 딸아들들 답도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 약간 시장 원리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현 정부로서는 받기가 쉽지 않긴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지. 하다. 예. 그렇지. 우리 MZ 세대를 위해서 전국에서 와이파이 빵빵 터지니까 통신비 5만 원 한 달에 1년이면 얼마? 60만 원이야. 그건 뭐 굳이 통신사 가입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 보면 인천을 보면 이게 전현직 시장의 대결인데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30%, 유정복 후보가 37.5%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직전 조사는 그나마 오차범위 내였는데 벌써 오차범위 바깥 7.1% 차이가 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명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아직까지는 네. 완전히 명심이 아주 강하게 인천 쪽으로 스며들지는 않았다. 주로 계양을과 그다음에 경기도 쪽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여론조사 우리가 언박싱이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인천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무려 20.8%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8%에서는 투표하러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반만 간다. 우리가 투표율이 50%라고 해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반만 가면 10%야. 그러니까 이 10%가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를 보면은 저런 이번에 중도층이 없었잖아요. 다들 그렇죠. 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중도층이 없었는데 이렇게 20%나 나왔다는 거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얼마나 이제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마음을 이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죠. 환경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을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위원장이 대선 때 이겼잖아요.
사회민주당이 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판세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전반적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인천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 표가 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움직여야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게 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대혁신 지금도 내부적으로 집안 싸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검수완박을 했으면 확실히 그거에 대한 뭐랄까 가구 막 이런 거 좀 해야 하는데 서로 네.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서 검수완박은 지금 대선에서는 거죠. 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뭐 유리한 이슈가 아니고 예. 중요한 건 민생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유권자들은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통신비가 됐든 뭔가 획기적인 고민을 한 왜냐면 170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걸 이재명 위원장 혼자서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왔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끌고 그렇지. 가고 그런 그래야- 노력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래 선거판에서 아까 네. 우리 이성희 기자가 이야기를 하신 대로 무상급식처럼 그런 게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경기지사 좀 선거를 또 보면은 사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7.3%,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36.1%. 아, 여긴 초박빙이죠. 예. 직전 조사에서는 3.1%로 약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약간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2% 포인트 차이니까 여기도 몰라. 근데 여기는 이제 이른바 세모 네모 아니고 가로 세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가용설. 3% 정도여가지고 보면은 합쳐지면 확실히 김은혜 후보가 앞서긴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건 여기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 갖고 모르겠다 합하면 2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경기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가 다 30% 되다. 30% 후반이라는 이야기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정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 근데 지금도 봐봐요. 바이든이 들어와서 경기도에 뭐 삼성 공장을 가버린다. 평택 가고 오산 그럼 가고. 이거는 예. 또 경기도에 바이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는 뭐 이재명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뛰어야죠 민주당이. 이번 예. 지방선거판은 지금 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불어민주당 쪽에 호재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기자님도 지금 취재해 보면 민주당에 뭐 유리할 만한 뭐가 있어요? 정말 안 보입니다. 없다니까.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선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만 놓고서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게 있어요? 이 선거를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겠냐? 못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의견을 보내주세요. 뭔가 민주당이 안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170명의 의원들이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많아요. 지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압승을 했잖아요. 시의원도 그렇고 곳곳에 조직력은 확실히 도의원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야. 뭔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미경님께서 네. 자 일하시면서 잠시 짬내서 댓글 단다고 소장님께 이제 인사하셨고요. 예. 저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미영님. 네. 옵티머스님은 예, 댓글 좀 보면 검사들 또 공작하면은 뭐 사형해야 한다. 예. 이번에 워낙 검찰이 아니, 너무 지금 좀 예. 한동훈 장관까지 임명돼 있으니까 검찰까지 지금 여하튼 여당에 유리하겠지 뭐 야당에 유리할 게 있겠어요. 벌써 우리가 수사 그냥 다 들어가고 있죠. 이거 예.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뭐 이제 표면적으로야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짧게라도 과연 이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대응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자 가장 관심 있는 선거 지역, 선거구, 선거 지역 그리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뭔지 자 가장 핫플레이스 그 다음에 가장 큰 지방선거 변수 의견을 보내주시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김동연, 김은혜 여기도 진짜 재밌는 게 지금 서로 약간 뭐랄까 서로 네거티브를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막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한테 뭐 미국맘이냐 그런 말 이야기 있고 사실 김은혜 후보가 요즘 악재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KT에서 그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KT 이거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MZ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 문제를 그렇죠.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채용 의혹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KT 있을 때, 예. KT에 상무 있었을 때. 이것도 통신사야. 그러니까 그 있을 때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제 진상 규명이 돼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의혹만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강용석 변수죠. 세로 네모, 세모 네모,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예. 가로 세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판과 거의 흡사하다, 복사판이야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경기도예요.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번에는 김동연, 김은혜, 강용석. 그러니까 강용석 변수. 그러니까 강용석 교통정리 안 되면 그건 김동연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는 것이고 보수 강용석 변수가 정리되면은 그래도 김은혜 후보가 좀 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석 변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후원금도 받았지. 게다가 지금 전화 논란 알잖아요. 이거 좀 청와대란다. 용화대야 뭐야? 뭐 이름 뭐야? 돼?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 그래서 그게 그 전화 논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통화한 거야 아닌 거야? 재밌는 게 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은 통화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강용석 후보의 주장은 당선인과 통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 윤석열이 통화했는지 여부는 모르는 건데 일단 대통령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은 안 했다. 근데 자연인 윤석열은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여지가 남는 거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에.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식 입장 대통령은 안 했다거든요. 그 당선인 시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당선인 시절에 했더라도 하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확인 안 해주는 거죠. 대통령은 안 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했으면은 선거 개입인데 당선인이 했을 때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은 대통령은 안 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난 당선인 시절에서 받았다. 막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서로 약간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서로 이것도 말이 안 돼. 맞는 그래서 말을 하는 저는 거죠. 이 전화 논란 때문에라도 강용석 후보가 중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사퇴를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풀어지지 않고 고발까지 지금 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강용석 후보가 대선 때하고 똑같다. 대선 때에 안철수 후보와 거의 대잡이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도 보면 안철수 후보와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강용석과 이준석 사이 안 좋죠. 지금도 강용석 후보가 경기도에서 나가서 나 완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저는 이게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묶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건 깔려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야. 사실 강용석 그 후보가 원래 서울시당에서 복당을 하려고 서울시당에서는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준석 라인에서 끝났죠. 그래서 소송도 그렇잖아요. 가처분 효력 정지 소송 이런 것들 걸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애독자분께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이겨야 되는데 참 지금 걱정이 많아서 진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체 선거판을 보면은 참 서울도 지금 민주당이 쉽지 않아. 그리고 인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데는 어디냐?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지금 이재명 위원장의 마음이 가 있다. 명심이 가 있다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미래 권력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지면은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의 목숨이 걸려 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경기도에서 이겨버려야 미래 권력으로서 다수당의 당대표로서 더 영향력을 뿜뿜할 수도 있는 이 이재명 위원장의 위력을 꺾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경기도를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판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하기 때문에 숫자로 뭐 8군데 이긴다, 7 어려워. 그러니까 경기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좀 경기도가 중요한데 또 강원도를 좀 보면은 강원도는 이광재 후보가 33.9% 그리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5.1%. 사실 2주 전에는 오차범위 내였는데 이번 조사는 11%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광재 후보의 그 경쟁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냐? 저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강원도는 뭐다? 강원도도 우리가 뭐 그래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강원도는 안보 이슈, 보수와 안보와 그 다음에 이광재 개인기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보수 안보에다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곳이 강원도라니까. 그러니까
불리해. 지금 뭐 어디 코빼기를 들이댈 만한 곳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든 선거판을 맞이한 겁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죠. 이러면 또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일이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선거는 후다닥 지나가서 다음 주면은 사전투표야. 맞죠? 그렇죠. 다음 주 우리 방송을 하는 금요일 우리 사전선거일 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 그걸 좀 의견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과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판이 뒤집혀야 되거든. 판을 뭔가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이 선거의 구도가 변하고 또 선거의 지지율이 변하고 하는데 지금 지지율도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거예요.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민주당은 역대 최저가 역대는 아니죠. 일단 20몇 %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40몇 %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왜 났더라고요. 그렇게 되냐 예.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안 가.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도 3P입니다. 자, 3P 첫 번째는 뭐냐? 이념인데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 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보면 정책인데 두 번째 P는 팔러시. 뭔가 최근에 정책을 끄집어내는 충격적인 걸 꺼내는 그건 저는 이상하게 뭔가 국민들 이런 게 있어? 가령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왜냐면 청년 세대들 요즘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3분의 1의 등록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국립대학은 등록금 3분의 1만 내자. 이런 아이디어 나빠요, 좋아요. 한시적인 뭐 재정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좀 괜찮죠. 리액션을 좀 해줘.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딱 꺼내놓으면 왜냐하면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이건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MZ 세대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또 뭐 자꾸만 20대 남자들 그래서 여혐을 유발시키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젊은 세대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머니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내가 해야 돼요. 민주당이 잘 보고 나는 아이디어를 네.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MZ 세대가 올 수 있죠. 여성이 올 수 있죠. 통신비 이야기를 하면 중도층에서도 아니 이거 저라도 이걸 아니 그러면 통신사 가입할 필요도 없어. 와이파이 완전 무료. 어디든 가든 뿜뿜 무료가 되면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그렇게 뭐 초과세수 59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60조 가지고 전국에 와이파이 기지국 못 세워? 저는 하고도 남는다고요. 이러면 통신사들 깜짝 놀랄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무한대 늘려드리고 요금제 난리가 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국회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겠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자꾸만 정치적인 공세로 가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랬어요. 맨날 비리하고 뭐 당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당명만 바꾸고 했는데 오성운동 정당이 나와서 등장하는 오성운동이 뭐냐? 간단해. 5개의 별, 5개의 핵심 공약이에요. 왜? 지금 우리 마시는 수돗물 안전할까? 깨끗할까? 그러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돗물에 좋은 성분을 넣는 거야. 어차피 수돗물 정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다 줘야 돼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밀착 체감형 아이디어를 잘 아니, 내가지고 민주당이 따라할 수가 좋겠습니다. 이 물 마시면은 아리수도 좋잖아. 아리수. 그러니까 아리수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싸라비아수.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그러면 여기다가 더 건강하게 그렇죠. 하겠다. 우리 네. 세금을 걷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게 유엔보다 훨씬 더 좋아. 아니 이거 제가 다 해준다니까요. 제가 무슨 정책 연구 개발원이에요. 근데 사실 물 같은 경우는 물 자체는 괜찮은데 그 배수관이 문제여가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좀 호응을 해줘요. 배수관은 지적할 건 제가 지적을 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배수관이 날 지적하죠.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승부처인 충청을 보면은 여기가 충청.
예, 충북 같은 경우는 노영민 후보가 27.8%, 김영환 후보가 42.8%로 좀 차이 또 나고, 충남도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34.3%, 김태형 후보가 40.5%로 또 여기도 국민의힘이 유세합니다. 이게 방송 3사 자,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세종도 사실 충청이 예, 왜 비슷한 중요하냐면 권역으로 묶었을 때 우리가 권역을 묶었을 때 보통 권역을 묶으면 TK, PK 그 다음에 호남, 충청을 묶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권역으로 제일 숫자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충청이야. 왜?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란 말이에요. 세종, 대전이야. 이걸 우리가 해보면은 이걸 묶어보면은 남북 세대,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남북 세대가 돼요. 그런데 네 군데야. 아니 17군데 중에서 네 군데면 적어 많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어느 특정 정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쏠리든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충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네 군데를 가져가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민주당은 좀 안 좋은 게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그게? 아, 있지. 왜 영향력이 있냐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도잖아요. 구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뛸 때 지금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 대선거를 해봐야 후보자 몇 명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봐야 뭐 지역구 있고 뻔하잖아. 그런데 수천 명이 나오는 게 바로 지방선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에 나온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그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봤더니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저다. 그럼 이건 나간 사람 맥 빠진다니까? 맥 빠지는 거예요. 그 지지율이 빠지는데 타격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박한주 의원이에요. 성비의혹이 터져. 그래? 이러면서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MZ세대가 빠져나가고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참고로 윤석열 방금 공지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세종시에서 제1 공무회를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다 전략이라니까요. 이런 게 진짜 선거 개입은 아니겠지만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본인이 이미 그런데- 세종시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첫 공무회는. 예. 아니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선거 한 며칠 전에 세종에서 중요한 것은 영향을 하면, 받으면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막 그러겠죠. 이건 선거 개입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윤석열이냐 윤정치냐 윤지방선거냐 아, 예.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영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거기. 지금 세종이 간당간당해.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 세대 이 충청권 네 곳의 현직이 어디냐? 더불어민주당이야. 더불어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이라도 일단 민주당의 목표는 두 곳 이상은 잡자는 거였는데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이 선거라는 건요. 후보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구도를 보는 거예요. 자, 2018년에 후보자들이 잘해서 당선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에 남북관계 좋았잖아요. 그때 70%예요. 그냥 되는 거야. 나와서 이름만 쓰면 더불어민주당이면 그냥 돼.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지방선거는 네. 일관 투표를 합니다. 일관 투표. 왜? 광역단체장에 투표하는 사람을 쭉 해서 밀어서 기초의원까지 다 같은 당으로 가는 거예요. 줄 세우기를 하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안 좋다? 아니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 55%.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냐? 뭔가 초대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선언이 나와야 되고 이른바 민주대혁신 선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통신비, 아, 그 다음에 수돗물, 곳곳에 민생 현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통신비만 아니 1년에 지금 월 통신비 얼마 내요? 한 8, 9만 원 내고 있습니다. 자, 무제한 쓰다 그러면 보니까. 예. 1년이면 물론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지. 근데 1년에 그냥 와이파이만 쓰면 우리가 와이파이로 카톡으로 전화해도 되잖아. 굳이 뭐 통신 그 전화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이상이야.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인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위성 갖고 바로 아니, 와이파이 쓰게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면 지금 무료라니까. 그러면 통신사들이 그동안 항상 통신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더 이상 이제 통신사 가입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 얘기는 확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IPEF 하면서 지금 미국 통신사에게 문호를 열어줄 수 있지 않겠냐 약간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통신 3사가 장악하고 있던 거에 약간 좀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럴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 기업만 좋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렇지. 상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사실 위원장. 그분이 이번에 계약 나온 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그게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주목도 못 받고 오히려 그 대선 연장전으로 가면서 뭐 민주당의 영향을 오히려 좀 줄여버리는 것 같다.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자꾸 사람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공천을 했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 거잖아요. 네. 개항을. 그러면 물론 비판받겠죠. 등장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비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묻고 싶어요.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대안이 있으면 이재명 위원장이 안 나와도 되도록 다른 대안을 세웠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제 개항을 해 출마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있죠. 약간 좀 모양이 빠진다. 차라리 아예 그냥 분당으로 갔든지 아니면 그런 이게 국회의원 안 하고 자, 그걸 이런 하든지.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안 하고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위원장 하면 호평이 쏟아졌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래도 그러니까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 그러니까 네. 이번은 안 나와도 욕먹고 나와도 욕먹고 이래저래. 그러면 왜 지금 당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선거가 정말 위험한데 판세가 완전히 정말 초토화된 상태인데 안 나오고 있냐? 당신 뭐 하느냐? 그럼 또 그것도 참 난감한 거고. 그러니까 나와도 욕 들어먹고 안 나와도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전체 판세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재명 위원장으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면 이재명 위원장 뭐해?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위원장이 뭔가 지금 판을 바꿀 만한 줄이 있느냐?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느냐? 기회가 없어.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나마 뭐냐?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를 자꾸만 어디 누구 탓, 누구의 문제,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변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당 자체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 기자님도 인정할 걸, 공감할 걸. 왜냐하면 당이 왜 뭔가 좀 열심히 안 뛰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당에 대해서. 당이 혁신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만 보였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네. 뭐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물론 이재명 위원장의 존재감이 썩 있는 건 아니야.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지금 우리 구독자, 애독자분들에게도 뭐 지방선거 변수가 있습니까? 여쭤봤는데도 지금 답을 못해. 그만큼 어려운 선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위원장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경기도야.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따지기 시작하면 왜 나왔냐, 당신 왜 인천기, 그러면 분당 갑에 가면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은 이재명 위원장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성과를 근데 보여줘야 한다. 자, 성과도 아주 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0개, 뭐 8개 힘들어요. 그럼 어디냐? 경기도다, 결국. 경기도를 선방하면 이재명 위원장의 목숨줄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재명 위원장도 타격을 받고 상당히 이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 저는 뭐냐? 이번 대선은 경기도야. 경기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율도 사실 지방선거가 좀 낮죠. 관심이 있죠. 원래 그러니까 초반에 1회 투표 때 68%를 기록한 다음에 이번엔 60%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60%였는데 네, 60%야. 근데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지금 보면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왜 흔들리고 있느냐. 지지층들이 일단 필요해. 대선 패배도 있고. 그거 아직 그리고 뭔가 거죠. 예. 특별히 이번 선거에 좋은 환경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 자꾸 굿뉴스가 돌려야 선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한동훈도 임명돼 버렸지. 예. 한동훈 청문회 할 때 뭔가 좀 기대를 했어요. 좀 근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이모 나오지, 예. 어? 3M 한국 나오고. 3M 나오지. 예.
이러니까 민주당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실망이야.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또 호남 사람이잖아요. 5.18 가봐요. 5.18. 5.18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거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를 가버려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지지층 내에서 혼란이 생겨요. 그런데 바이든까지 와버려.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은 뭔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네. 쪽에 유리할 만한 뭐가 없어. 지금 충청이 중요한데 박안주 의원이 또 제명됐네. 천안인데. 그럼 뭐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없어. 오늘 저도 좋은 걸 분석을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뭔가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지방선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 2010년에.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쓰러진 이 민주정신을 되살리자. 정말 부패한 정권의 종말을 보자. 그런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없어. 너무 짧죠. 예. 망연자실한 네. 거예요. 심판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짧기 때문에 심판론은 쉽지가 임기를 않고 막 시작한 예, 거예요. 심판할 수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으로 결정하기 힘들 정도로 당내에서 그러니까 170명 뭐 했냐 이거예요. 아니 이제 나는 이런 반성과 혁신이 없으면 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꾸짖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방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 의총중이라고 하더라고요. 4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입장을 못 정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게 가닥이 잡힐 거라 보시나요? 지금 이게 참 정호영을 아직 안 쳐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액면 그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이 맞죠. 왜? 부적절하니까.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또 약간 여기에 살짝 또 호남이니까 동정 여론도 좀 실려 있고 수도권 호남 출신 또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살짝 또 동정을 실어요. 그러니까 최근 여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나쁘지가 않아. 차대 그다지. 총리니까 그런데다가 그나마 그거라도 좀 해주자. 저는 결정적인 것은 네. 뭐냐면 5.18을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걸 청문회를 미룰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미룰 필요도 없이 그냥 부적절하다. 5월 초까지 계속 부적절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면은 취임식하기 전에 부결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결하고 나서 봐라. 지금 총리조차도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통과 못하는 정부라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갔었어야죠. 이러지 또 그러니까 이게 여권이었던 거 집권 여당이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아직 여권적인 그 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야 관점에서 그러니까 좀 달라진 지금 게 우리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우리 방송 네. 들으시면서 방송 내용도 좋죠. 또 이제 우리 구독, 조회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론조사, 언박싱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집중 또 아주 구체적인 악마는 디테일했다 분석을 해드리니까 또 구독, 조회 또 주변에 좀 퍼뜨리는 링크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민주당이 뭐 잘못해서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을 움직여야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말고 조회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 보면 막 박수를 쳐. 기립박수를 쳐. 아니 이야기가 옳으니까 이야기가 터무니없고 에이 어이없네. 그럼 누가 이 방송을 보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실천이 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야당 또 170석이라고 하는 다수당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를 절차 탁막 완전히 변신이 혁신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를 변신시켰을 때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희 기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한 5시 반. 5시 반에 일어나니까 다른 기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자, 6시 반, 7시 반 겨우 출근했다? 근데 안 돼. 그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4시에 일어나. 아 이거 역시 경쟁력이 다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판만 하고 아이 뭐 왜 저래? 자꾸 왜 비판해? 왜 지적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변했을 때 경쟁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트랜스포머도 안 변했을 때 힘이 없어. 근데 3단 콤보 변신을 했을 때 야! 짠! 짜잔! 했을 때 힘이 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시각을 돌리면 피안이라고 뭐 지금까지 했던 관성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바뀌는 노력을 하면 국민들도 판단을 다시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 대선에 때도 보였지만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본인이 마음을 먹고 찍어줄 수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판이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지층이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했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네. 이성희 기자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주경제 TV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가 여론조사 언박싱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아니야. 여론이 뭡니까? 민심은 천심이야. 뭐 자꾸만 여론 그 조사를 잘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조작됐다. 그거는 심판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 민심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변하라. 우리 여론조사 언박싱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 그럴 때 그들에게는 힘이 생길 거고, 그들에게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확실히 져버리는 것보다는 서로 대등하게 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진짜 선거의 절정일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도 어떤 선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윤석열 정부는 잘 가고 있나, 그럼요. 그런 걸 잘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의견도 많이 손운동을 해야 돼. 손운동을 하셔야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더 건강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